입주한 지가 지금 한 3년 차, 4년 차 정도 되는데도 30평대 기준이 한 14억 정도 나가거든요. 근데 이 교통 부분 때문에 이 아파트와 우리 아파트가 아파트 연식은 한 3, 4년 정도 차이 나지만 교통 때문에 가격은 이쪽이 훨씬 더 비쌀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이 아파트가 더 올라주고 가격이 더 벌어져야 우리 아파트가 제가 말씀드린 가격보다 더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신사님 어떤 고민 좀 함께 해결해 볼까요? 아, 네. 인천 송도에 네. 레이크 3차 분양권을 저희가 당첨받았는데 네. 조금 이제 분양가가 좀 높은 건가 싶어서 좀 전망이 좀 궁금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소액 한 1억에서 한 1억 5천 정도로 해서 그 김포 통진읍 서암리에 네. 신축 다세대 빌라 투자 관련해서 전망이 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송도의 이 레이크 송도 3차 아파트의 분양권을 이제 분양을 받으셔서 그런데 분양가가 너무 높은 게 아닌가, 이걸 계약해도 되는 건가, 지금 그 고민이 첫 번째 되시는 거고, 그러면 네네네. 이 송도의 아파트는 거주 목적으로 원래 좀 분양을 받으신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 주신 게 1억에서 1억 5천 투자용으로 김포 통진읍 서암리에 다세대 주택, 신축 다세대 주택을 좀 매수하면 어떻겠냐. 이거는 그러면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좀 생각하세요? 월세 또는 전세 이런 걸 좀 다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투자여도 좀 상관없다. 그러니까 향후 가치가 좀 높아질까? 이게 궁금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우선 송도 이야기 나누고 또 1억 5천의 투자금 이야기까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일단 두 가지 질문이신데 송도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작년에 분양한 거? 네, 맞습니다. 그 고분양가라고 했다라고 하면 작년 그러면 분양권을 지금 가지고 계신 건데 요 전망이 궁금하신 거고. 네. 그리고 통진읍 김포 통진읍 쪽에 다세대 주택을 투자 목적으로 매수해도 되는지 이 두 가지가 궁금하신 하신 거잖아요. 제가 네. 일단 송도부터 하나씩 풀어 드릴게요. 송도는 네. 지금 지도 보면서 제가 하나씩 말씀을 좀 드릴게요. 송도 레이크 힐스테이트 레이크 3차가 우리 분양을 지금 30평대가 한 8억 정도에 8억대에 분양했잖아요. 네네네. 아마 예전에 1차, 2차가 분양할 당시에 5, 6년 전에 5년에서 네. 6년 전에 1차, 2차가 분양했잖아요. 네. 1차, 2차 분양할 때가 1,200만 원, 1,300만 원 정도 됐을 거예요. 네네. 근데 이번에 분양한 게 한 2,200, 2,300 정도 되는데요. 네. 송도 전체에서 아마 가장 비싼 분양가를 아마 했을 겁니다. 송도 내에서는, 인천 내에서는. 그 네. 정도로 분양가가 좀 높은 편이었는데 결국은 분양가가 높다는 것은 그 지역의 가격이 이미 많이 반영이 됐고 그 지역의 가격이 올라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내가 분양가를 해서 최근에 말하는 거는 분양가 대비했을 때 뭐 로또 분양이다. 분양가 대비했을 때 2배가 올라줘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분양가 대비했을 때 분양가보다 더 떨어지지 않으면 되고 분양가보다 더 오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네네. 제가 볼 때는 8억대 분양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송도의 30평대 기준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10억대는 다 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기본적으로 10억대가 다 넘어갈 거고 10억대에서 한 12억대 정도는 기본적으로 형성될 것 같습니다. 30평대는. 그래서 평당 한 4천만 원 정도는 송도 지역의 30평대 신규 아파트들은 형성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우리 아파트 지금보다 가격은 더 올라갈 거고 뭐 그렇다고 해서 프리미엄이 막 다른 예전에 분양했던 아파트처럼 2배가 오르고 뭐 3배가 오르고 이런 정도는 아니겠지만 지금보다는 프리미엄은 더 형성될 거고 지금도 아마 지금 전매 제한 풀렸잖아요. 네. 전매 제한 풀려서 지금 호가가 뭐 한 10억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아마. 주변 시세 대비했을 때 주변의 시세들을 대비하면 한 10억 정도 아마 호가 얘기할 겁니다 지금. 뭐 9억대 후반에서 중후반에서 10억대 초중반까지 아마 요 선에서 지금 분양가들이 형성될 것 같은데 매매가가 형성될 것 같은데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한 11억까지는 저 호가들은 더 나올 것 같고, 거래가액은 10억 중반부터 11억대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다. 근데 그 이상을 가느냐 못 가느냐에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은 조금은 단점을 안고 있어요, 우리 아파트가. 우리 아파트가 입주 당시에는 네. 앞쪽에 초등학교도 올해 개교를 했고, 중학교도 우리 입주 때까지는 다 개교를 할 거예요. 그래서 네. 학군도 잘 갖춰질 거고, 네. 우리 또 바다 뷰라든지 호수 뷰가 또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뭐 반은 바다 뷰고 반은 호수 뷰인데, 가장 단점은 우리 지하철역까지의 거리가 좀 멀어요. 우리 진짜 솔직히 우리 아파트 자체가. 네네. 그러다 보니까 뷰라든지 아파트, 신규 아파트라든지 주변 지역의 여건들, 인프라라든지 앞으로의 상황을 보면 가장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데, 교통 네. 부분은 우리 아파트에 달라질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교통 부분은 그 한계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천대 입구역이 GTX B 노선이 들어오잖아요. 네. B 노선이 들어오는 GTX 인천대 입구역 주변 지역에 뭐 더샵 있잖아요. 더샵 퍼스트. 네. 이게 네. 입주한 지가 지금 한 3년 차, 4년 차 정도 되는데도 30평대 기준이 한 14억 정도 나가거든요. 근데 이 교통 부분 때문에 이 아파트와 우리 아파트가 아파트 연식은 한 3, 4년 정도 차이 나지만 교통 때문에 가격은 이쪽이 훨씬 더 비쌀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이 아파트가 더 올라주고 가격이 더 벌어져야 우리 아파트가 제가 말씀드린 가격보다 더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네네네. 기본적으로 우리 아파트 분양권에 입주까지 거주까지 하실 거면 보유하시는 게 맞고, 우리 아파트가 네. 어느 정도 가격이 오르면 더 오르기 위해서 요건이 따라야 되는데, 그 요건은 네. 인천대 입구역이라든지 지하철역 입구에 있는 아파트 가격들이 조금 더 올라줘야 우리 아파트 가격이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거라는 단점을 안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사합니다. 아파트 거주나든지 나머지는 다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두 번째가 우리 네. 통진 서암리 쪽에 네. 다세대 주택을 투자하시려고 하는데요. 네네네. 1억 5천의 투자금이면 네. 1억 5천의 투자금이면 통진 네. 쪽의 다세대를 투자하는 목적은 결국 월세 수익 목적이잖아요. 네네네네. 월세 수익형의 목적인데, 네. 이 지방 같은 경우는 월세 수익률이 높아요. 서울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왜냐? 매매가가 낮기 때문에 1억 5천 가지고는 서울에서는 갭 투자밖에 못해요. 네. 월세 수익은 아예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1억 5천이면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월세 수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매가가 네. 되게 수익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네. 저는 월세 수익만 목적이라고 하면 지방을 선택하라고 얘기 드립니다. 수익률만 딱 계산하면. 근데 이 지역에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 지역은 업무지구가 아니잖아요. 네. 뭐 GTX D 노선에 대한 얘기도 있긴 해요. 네. 앞으로. 근데 네.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잖아요. 네. 그때는 우리 빌라가 신축이 아니잖아요. 그럼 신축이 네. 더 많아질 거예요. 근데 10년, 15년, 20년 이렇게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업무지구가 없어요. 주변에 대학가도 없어요. 네. 그러면 수요가 없잖아요. 월세를 들어올 수요가 적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은 신축이기 때문에 첫 입주에는 월세가 들어올지 몰라도 2년 차가 네. 되면 이 수요가 없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공실이 생기죠. 공실이 생기게 되면 이 월세 수익률은 다시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목적한 수익률이 계속 나와줘야 되는데 그냥 공실로 계속 가는 거예요. 네. 그런 단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통진 서암리는 지도상으로 한번 볼게요. 네. 지도상으로 보면 우리 김포에서 강화 가는 라인에 있어요. 네. 김포에서 더 들어가서 강화 쪽으로 가는 라인이 있는데, 아래쪽에 네. 가면 검암역 주변 지역이나 계양역 주변 지역 있죠. 네네네. 그 지역에도 월세 수익 목적으로 빌라들이 많이 공급되어 있거든요. 네네네. 신축 다세대. 또 그리고 인천의 원당역 주변 지역이라든지 지하철 이미 개통되어 있는 지역에도 월세 수익률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 지역도 공실이 생겨요. 근데 우리 거는 지금 김포에서도 한참 들어가서 네. 업무지구라든지 주변 지역에 아무것도 없는 지역이 다세대예요.
그러면 내가 투자하려는 목적은 당장은 1억 5천, 가격은 싸 보일지 모르고 당장의 월세 수익을 계산해 보니까 장밋빛으로 보이는데 2년, 4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네요. 네. 안쪽이 훨씬 더 가격이 저렴하게 수익률이 훨씬 좋고 지하철 역세권이 이미 갖춰진 지역에도 같은 비슷한 가격대의 수익률을 내는 데가 많은데 굳이 이쪽으로 들어갈까요? 그리고 또 문제점이 뭐냐면 이 지역은 다세대 주택이 가격이 또 아니면 가격이라도 오르면 되잖아요. 네. 내가 월세를 못 받아 가격이 오르면 돼요. 근데 빌라의 가격이 오르려면 첫 번째가 뭐냐면 빌라는 우리가 매매가 잘 안 되잖아요. 매매가. 네. 매매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고민이에요. 맞죠? 근데 아파트는 매매가 잘 돼요. 근데 서울에 있는 빌라가 거래가 잘 돼요. 이유는 뭐겠어요? 최근에 공공재개발이라는 재개발 얘기들이 이슈가 많다 보니까 결국은 빌라를 사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를 사고 파는 거예요. 아파트가 될 재료를. 근데 내가 통진에 있는 빌라는 아파트의 재료가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 말 그대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개발이에요. 개발. 개발의 가능성이 없잖아요. 재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가 가격이 오르려면 뭐예요? 대체주택이에요. 대체주택. 대체주택은 뭐냐면 주변 지역에 아파트를 들어가려고 보니까 10억이에요. 근데 빌라가 3억밖에 안 해요. 그러면 빌라를 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빌라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통진에 가면 마송 택지개발지구가 있죠. 네. 여기 입주하는 새 아파트가 있죠. 네네. 새 아파트 30평 전세가 2억이에요. 신규 빌라 전세가 1억 8천이잖아요. 네네네. 어디를 들어가시겠어요? 아무래도 빌라보다는 아파트가. 임차인이면 똑같은 새 아파트고 하나는 새 빌라고. 그 앞쪽에 마송 현대라고 좀 오래된 아파트가 있죠. 네네네. 그 아파트 20평대가 전세가 1억 2천 그리고 매매가 1억 8천 밖에 안 해요. 어떤 거 사시겠어요? 아파트를 네. 선호할 것 본인도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다른 내가 팔아야 되는 사람도 똑같이 생각하겠죠.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네네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네네. 그래서 송도는 그대로 보유하시고 투자 부분은 마송은 좀 통진 사업리는 좀 적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1억 5천이면 좀 목적이 정확하시잖아요. 네네네. 한번 다시 전화 주셔서 좀 자세한 내용들을 좀 목적을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자세하게 방송 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자세한 내용을 못 드리니까요. 다시 한번 전화 주셔서 좀 자세한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하고 좀 포트폴리오를 짜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